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흔히 생각하듯 놀고 먹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다. 기원전 213년 진나라 시황제는 책들을 반체제적인 위험물로 간주했다. 책을 읽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똑똑한 자는 국가의 적 제1호가 되는 셈이었다. 확실한 전제군주가 되기 위해 누구도 똑똑해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생각하는 자는 누구나 황제에게 역심을 품게 마련이라는 것이 법가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을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휴식은 반성을 낳고 반성은 곧 반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황제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예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책을 읽는 것, 휴식을 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한가로운 사람이나 부릴 수 있는 사치로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매사 지혜로운 척 살면서도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닐는지.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거꾸로 사는 남자란다. 맨날 나무나 풀 얘기만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혹자는 지극히 게으른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부럽다나? 실은 그 여유가 먹고 살기에 찌들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어서 얻어진 것인데 말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얘기한다. 자기들도 나처럼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시간이 왜 없느냐고 물으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되묻는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왜 그럴까? 정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인데.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물으면 그제서야 마뜩잖게 말한다. 그냥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 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인데도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포화 상태라는 말이 떠오른다. 손에 잔뜩 쥔 채 하나도 놓지 않으려 하고 남보다 먼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다 숨이 가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왠지 고무 타는 냄새가 느껴진다. 과하게 기계를 돌릴 때 풍기는 고약스러운 냄새 말이다.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 흔히 정중동이라는 말을 쓴다. 겉으론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말이다. 맞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쉼없이 움직인다. 사시사철 햇볕을 받아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낸 다음 그것을 부지런히 뿌리와 몸통 여기저기에 운반하고 뿌리로부터 다시 물을 받아 이를 가지 끝까지 옮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살면서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사실 나무가 사는 목적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로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무란 놈에게는 한 가지 엉뚱한 구석이 있다.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병충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토양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꼭 삐친 사람처럼 꽃도 제대로 안 피우고 열매 맺는 것도 영 시원찮다. 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나무의 모습에 그만 맥이 빠지고 만다.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를 가리켜 해걸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거른다는 뜻이다. 어느 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다음 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빈 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큰 열매 하나를 맺는 데는 최소한 수십 개의 잎사귀에 해당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광합성 등 나무의 모든 생명 활동이 잎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잎을 희생한 열매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못 된다.
나무에게 열매는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 안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점차 기력을 다하게 된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무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달했을 때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한다. 그리고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만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동안 물과 영양분을 과도하게 옮기느라 망가져버린 기관들을 추스르고 헐거워진 뿌리를 단단히 엮으며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고추 세운다. 그 어떤 생산활동도 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내린 나무가 해거리에 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 휴식이다. 옆 나무가 열매를 맺건 말건 개의치 않고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기만 한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휴식이 끝난 다음 해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접고 해거리를 통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나무. 일부 식물학자들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나무들은 하나같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휴식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수천 년 전 시황제가 왜 사람들의 휴식을 금했는지는 한번 되짚어 볼 일이다.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흔히 생각하듯 놀고 먹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바쁘고 숨가쁘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만들어라. 일을 배우고 익히듯 쉬는 것도 배우고 익힐 노릇이다. 나무는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가르쳐준다. 휴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삶의 중요한 자양분임을. 안녕하세요. IT 개발자 방이나입니다. 책이 되게 편하게 읽히면서도 중간중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줘서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많았었어요. 개발자라는 직업은 워라밸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을 조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거의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한 13시간 정도? 주말도 없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개발자들은 한 번씩 그런 걸 경험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이어폰 꽂고 일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고 재택근무도 좀 할 수 있는 편이고요. 저는 훨씬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퇴사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었는데 호주에 있었던 1년이 저한테는 해거리였던 것 같아요. 호주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업무에 대해 흥미가 전혀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이 일을 5년, 10년 한다고 떠올려 봤을 때 무슨 일을 해도 이 일보다는 내가 행복하겠다 해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 호주에 정착을 하고 싶었고 개발자가 아무래도 일을 구하는 것도 쉽고 그래서 배경 지식 없이 개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적성에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코딩 좋아하는 편이에요. 현업에서 코딩을 하는 것과 제가 하고 싶은 걸 코딩하는 건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코드를 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봤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어서 코딩 좋아합니다.
아니요, 저는 코딩 싫어하는 개발자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인정하긴 싫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오래 보고 말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집중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점점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끼워 넣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능 하나를 개발하기로 정해졌을 때 거기에 연결해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한 것보다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끼워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사람 말소리도 있고 한데 요가를 할 때는 정해진 시간 제 몸에 집중하면서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연봉 2배. 밭 가는 소처럼 일하기. 상사가 작업물 결제 올리기. 컨트롤 Z 못하기.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사수. 애인과 1시간 싸우기. 어차피 개발자가 된 이상 워라벨은 살짝 포기했어요. 기분은 나빠도 상사 이름으로 올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라도 탄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컨트롤 Z가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저장은 돼야 되잖아요. 상사한테 혼나는 건 비난을 받는 입장일 수 있잖아요. 애인과 싸우는 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인과 싸우는 걸 택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의미 없이 야근할 때였었어요. 딱히 중요한 일이 남아있지 않은데 야근을 해야 해서 하는 그 늦은 저녁 시간이 가장 견디기가 힘들었었고 워킹홀리데이 떠나서는 일주일에 한 30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근도 없었고 의미 없는 업무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매우 행복하게 지냈었습니다. 지금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의미한 야근이라고 생각해서 그때처럼 힘들진 않습니다.